아리아식을 설명할 때 아리아식이 시간적인 무한성을 가진다. 공간적인 무한성을 가진다. 이걸 이제 아리아식의 시간적 무한성을 아리아식의 역사성. 그러니까 태초로 소급해 갈 수 있는 긴 역사성을 가진다라는 것 지난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아리아식이 나의 아리아식, 너의 아리아식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그것이 자타가 불이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리아식의 일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속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된 진재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진속불이라는 것을 이제 아리아식의 허령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철학과 한정희입니다. 여태까지는 그 유식의 세계관이 표층, 심층으로 나눴을 때 심층적 세계관이다라는 것, 그리고 표층의 식이 제6의식, 제7만라식이라면은 심층의 식이 제8아리아식이고 제8아리아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심층과 표층, 그걸 이제 표층은 다의 세계고 심층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층과 표층의 관계, 일과 다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심층마음에 따른 일체 유심조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이 심층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라면은 표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별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별적 차이의 생성을 유식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표층의 기세관과 유근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도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겹죠? 좀 같은 게 계속 나와서요. 예. 표층의 나와 세계는 심층 마음인 아리아식이 형성한 결과물이다. 이제 식소변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첫 번째로 일체 유심조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자들로 존재하는 인간과 우주 만물의 근원인 일자가 개별자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개별자 내면의 심층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 존재는 그 심층 마음의 활동 내지 식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일체 유심조, 또 온 세계가 모두 마음일 뿐이라는 삼계 유심,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전체 세계가 모두 다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에 드러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이죠. 일상의식은 나와 세계, 아와 법을 각각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제 존재, 실제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실유, 실제적인 존재, 실유로 여기지만 사실상 그것은 마음 바깥의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가유, 거짓 가짜를 쓴 거죠. 뭐 임시 가짜를 쓴 거죠. 임시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다. 가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든 가상 세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체는 마음속 가상이다. 모두가 함께 공통의 꿈을 꾸듯이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속 가상이다. 안에서 보면 실제처럼 여겨지지만 밖에서 보면 가상인 그런 거를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여기죠. 여러분이 무슨 뭐 전시 같은 데 가면 나타나나요? 뭐 이렇게 뭐가 집도 있고 뭣도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면 없죠. 이런 걸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이 우주 전체가 그런 식의 홀로그램 우주다. 안에서는 서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바깥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심이다. 우리 자신의 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의식은 너무나 객관 세계는 물리적으로 다 존재하는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교 유식의 설명 모든 게 다 마음이다 이러면 이거 뭐 이상한 세계관 아니야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이 나오죠. 요즘은 뭐 매트릭스라든가 인셉션이라든가, 뭔가 근을 조작을 하면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 살고 있지만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슨 그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치에 의해 갖고 우리가 마치 있는 세계처럼 생각하는 거고 인셉션도 그렇죠. 가상인 줄 알았는데 깨나서 실제라고 알았지만 그거 또 보니까 또 가상이고 뭐 이렇게 무한 소급도 될 정도로 이런 식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식은 이거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지만 유식은 예전부터 이미 일체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려낸 거다. 근을 떠나서 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나의 표층의식이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 실은 심층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현상을 만드는 심층 마음의 작용을 그런 것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용 결과의 현상을 마치 그 자체 실제인 듯이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인형극을 극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에서 뭐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모르면은 이게 시류고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넘어서서 바라봐야 되듯이 표층 안에만 있으면은 그게 실제인 것 같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심층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꿈의 비유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런 일체 유심조의 그 세계관은 꿈에 다시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곧잘 일장춘몽이다. 뭐 얘기들 많이 하죠. 한참 오래 산 것 같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진짜 한바탕 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호전몽. 이건 뭐죠? 장자에 나오는 얘기죠. 장자가 나비 꿈을 꿨는지, 나비가 장자 꿈을 꿨는지. 그 가능성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비가 장자 꿈 꾸면 장자는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럼 나비는 있는 건데 그 나비가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거면은 장자는 있지만 나비가 또 없는 거고 그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꿈꾸는 자 A는 누워서 꿈을 꾸는데 꿈속의 나 A 이건 이제 소문자 A는 꿈속에서 바삐 뛰어다니죠. 꿈속에서 나는 나를 꿈속의 나 소문자 A로만 알고 그 A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며 꿈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과 삶을 들인 B, C, D를 나 바깥의 객관 실제로 생각하면서 만나고 기다리고 그 꿈속에서 사랑하고 다투고 이러면서 살죠. 우리 일상에서 그렇듯이요. 그러나 나 A와 나 아닌 남 B, C, D가 모두 대문자 A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만들어낸 것인 거죠. 나 A가 실제한다는 생각이 지속하는 한 꿈은 계속되죠. 나 A가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죽게 되는 순간 나는 여지없이 공포와 전율을 느끼면서 깨어나게 되죠. 뭐 비명 지르면서 깨어나게 되죠. 깨어나면 비로소 내가 나로 알았던 나에는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불교가 무아를 설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A, 소문자 A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꿈꾸는 자 A를 자각해야 되는 거고 일체는 결국 꿈꾸는 자 A가 만든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설하는 거죠. 무아와 더불어.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런 꿈꾸는 자 A, 이 꿈꾸는 자 대문자 A는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묻게 되겠죠. 물론 아류야식이라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류야식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거예요. 일체 현상 세계를 만든 A가 나나 그가 아닌 오직 나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나왔지만 아류야식은 나만의 아류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다 나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현상 세계를 만든 대문자 A가 너나 그가 아니고 오직 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나만 존재한다라는 유아론이 되겠죠. 유아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유식이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아론 아니냐, 관념론 아니냐, 유아론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꿈꾸는 나 A를 이런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유아론적인 사유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계속 꿈속 나 A의 개별성을 따라서 꿈꾸는 자 A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꿈속의 나 A 소문자만이 이 전체 꿈꾸는 나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유지되던 나 A와 남 B, C, D와의 분별, 자타 분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깨어난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A를 나 A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나 A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무아의 깨달음, 꿈에서 깨어나는 각성이 아직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요 나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게 다 그냥 허상인 거고 요거는 나만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유아론적이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아까 제가 계속 그렸던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거가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아론적 마음 이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정말 꿈에서 깨어나서 나 A가 소문자 A가 없다는 무아를 안다면은 꿈속에서 성립하던 나 A와 남 B, C, D의 분별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나 A는 A의 마음이면서 A의 마음이 아니란 게 아니라 이거면서 동시에 B의 마음이고 동시에 C의 마음이다. 즉 하나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따라서 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너도 이 너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그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도표에서는 이게 표시를 잘 못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PPT 말고 이렇게 아래 한글로 그릴 때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셋을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를 그립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한 마음인데 하나인데 세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한 개체가 있다면 여기서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우주심이, 하나의 일심이 무한히 반복돼서 무한한 개체가 현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그냥 나만의 마음이고 너나 그는 다 나의 보여진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헛개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유아론인 거고 유식은 그런 유아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에서는 너와 그가 모두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A와 B와 C가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나타나지만 꿈 깨어서 보면은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의 마음이 만든 가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표층의식에서는 A와 B와 C가 서로 다른 분리된 각각의 남이지만 심층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의 마음이 드러난 현상이다. 심층 마음은 각 개별자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이지만 그 얘기는 위에 세 개면 밑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라는 거죠. 근데 공통의 하나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 표층에서만 다고 여기는 일이고 이게 아니라 이 다가 이 심층에서는 분리된 다로서가 아니라 하나로서 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층적으로 생각하면 일즉다 다즉일은 성립하지 않죠. 일이면 다가 아니고 다면 일이 아닌데 심층에서는 이런 역설 같은 이런 현상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일즉다 다즉일. 이거 뭐 일즉다 다즉일은 화엄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엄 사상이 유식의 이런 그 마음 이해에 기반을 두고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층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모두가 그렇게 다 하나라면은, 그러니까 심층에서 모두가 하나라면 표층에서 드러나는 현상적 차이는 그럼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모두 다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근데 각각의 아리아식이 왜 현상세계에서 이렇게 다 다른 개별자로 다 나타나느냐? 각각의 몸은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개별자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현상세계에서 성립하는 너와 나의 차이, 개별적 특수성, 개체성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물음이죠. 보편적 일심과 각각의 개별적 의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제 이것을 세포를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생명체 안에 여러 세포들이 같이 막 있잖아요. 제 몸 안에 여러 세포가 몇억 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수억의 세포가 같이 있겠죠.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체로서 발생할 때 하나의 세포로부터 분열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원 세포로부터 분열된 모든 세포는 모두 동일한 생명, 동일한 유전인자,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말은 요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가 체세포로부터도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손끝에 있는 세포 하나로 나와 똑같은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요 체세포 하나에 몸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 세포도 그렇고 여기 세포도 그렇고 뭐 어디 세포든지 다 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다 그 전체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분열되기 이전에 원 세포에 들어있던 모든 정보가 다 분열돼도 각각의 분열된 것 안에 다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로부터 다로 분열됐을 때 그 다가 일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층으로 보면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눈은 눈이고 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쪽 뺨은 이쪽 다리가 아니지만 뺨에서 한 세포를 떼어내도 거기서부터 다리도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신체 전체의 정보가 그 개별 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의 세포나 여기의 세포나 근본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은 같다, 본성은 같다. 다만
그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다르다. 그러니까 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성은 같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은 다르지만 본성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같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포가 다 동일한 걸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동일한 정보라고 해서 다 분열이 다 됐는데 그게 다 눈으로 됐다? 아니잖아요. 제가 막 눈 몇 억 개 있는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는데 드러난 상의 차이는 근데 각 세포의 성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은 다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각 세포들이 서로 배치되는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과학적으로 제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방식 이외에 다른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니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꿈틀꿈틀 하다가 머리 쪽으로 가는 세포는 머리로 되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발 쪽으로 간 세포는 발로 자라고 그죠? 이렇게 등 쪽으로 가면은 등으로 자라나고 이게 어느 세포는 꼭 등 세포로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다 같은 본성으로 보면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가진다는 거는 띄어내서 체세포 복제를 하면은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별자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세포들이 현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가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내에 어느 정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지는 그 세포가 그 인체 내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두뇌 자리에 있는 세포는 두뇌 신경세포로 발전하고 손의 자리에 있는 세포는 손체세포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다양한 기관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각각의 기관을 형성하는 직접적 원인은 각각의 세포 안에 담겨 있는 정보고 전체 정보는 근데 어느 세포나 다 똑같겠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다만 각각의 세포가 그들 서로 간의 배치 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현실화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각 세포 안에 동일한 정보를 가지는 이제 그 세포를 그냥 딱 생략해갖고 세 개다 이러면은 세 개로 분열됐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전체의 그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는 그 성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고 이것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고. 그죠? 근데 왜 이거는 A로 되고 이거는 B로 되고 이건 C로 되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 안에는 A만 들어있고 이것 안에는 B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A, B, C는 다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앞으로 간 거는 앞머리가 되고 가운데 있는 건 배가 되고 뒤로 간 건 뒷다리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쪽으로 왔으면 이게 머리로 자랐을 테고 이게 배로 자랐을 테고 이런 식으로 그 배치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면 이게 A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정보, 그 가능성, 그 에너지는 이것 안에 다 담겨 있고 A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B로도 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C로 될 수 있는 힘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배치에 의해서 A로 드러나게 된 거고 이거는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배치에 의해서 B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가 의식이 있다면은 각 기관의 세포는 드러난 현상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을 각각의 기관으로 의식하면서 따라서 자신을 옆의 기관과는 다른 것으로 의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렇게 다 세포는 눈으로, 코 세포는 코로 이렇게 됐으면은 눈은 이 세포가 의식이 있다면 자기는 눈으로만 의식을 할 거고 마치 우리의 표층의식처럼 눈으로만 의식을 할 거고 자기는 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손발은 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이제 세포는 의식이 있다면은 나는 맨날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위 세포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이러고 이게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것만을 의식하면은 나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가 아니다 그러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것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 이것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눈은 자신을 귀한인 눈, 손발 아닌 눈으로 알 것이고 이것이 현상적 차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개별적 자기의식, 표층의식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포가 가지는 의식은 이게 다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각각의 세포는 자신 안에 담긴 전체 정보를 의식하면서 이것이 곧 현상적인 상의 차이를 넘어서 세포들 모두에게 동일한 성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표층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게 나고 이건 너가 아니다라는 의식은 이제 세포가 만약에 의식을 갖는다면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도 의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모두에게 동일한 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눈은 살고 다리는 죽고 뭐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로 느끼는 그런 의식이 각각의 세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 넘은 세포들 모두에게 동일한 성의 의식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심층 마음의 자기 자각인 본각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자각 속에서 각 세포는 전체를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의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마치 이제 나무에서 종자에서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다 자랐어요. 그러면 각각의 꽃이 막 피겠죠. 그러면 꽃 하나가 어떤 의미로는 표층의식으로 보면은 이 꽃은 저 꽃하고 다른 꽃으로 의식을 하겠죠. 그래서 나비가 저 꽃한테만 가면 왜 나한테는 안 오고 쟤한테만 가지? 그리고 쟤가 막 크게 피면 왜 나는 이렇게 작고 쟤는 저렇게 크고 이쁘고 나는 아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비교를 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만약에 꽃만을 자기라고 의식하지 않고 꽃이 나무 전체, 뿌리에서부터 이 꽃의 생명은 뭐예요? 뿌리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뿌리의 생명, 그러면 하나의 생명이죠. 이 하나의 생명을 자기로 의식을 하고 있다면 꽃이, 그죠? 그게 꼭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게 꽃이 전체 뿌리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의식을 한다면 저 꽃이 환하게 더 크게 필 때 내가 그 환한 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분리된 표층의식에서의 개체적인 이제 분리되고 각자가 상극으로 경쟁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게 본각이고 그거를 살려내는 게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하나로서 잘 살 수 있는 길이지, 그거를 망각하고 각자의 분별적인 그 의식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상극으로 가는 거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고 뭐 투쟁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의 개인주의적인 그 마음의 이해가 그냥 그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본각이라는 그 우리의 일심으로서의 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인간관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층 마음의 자기 자각인 본각에 해당하는 거고, 이 자각 속에서 각 세포는 전체를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의식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들에서 각자의 표층의식과 하나의 심층 마음을 구분할 수 있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생명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생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표층의식과 하나의 심층 마음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각자가 다 서로 다른 걸로 생각되지만 이 우주 전체가 심층 마음의 드러남이라면은 하나의 뿌리를 우리가 나로 의식을 할 수 있다면은 분리된 개별 의식을 넘어설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생명체는 모두 공통의 정보, 공통 에너지를 공유하며 이 에너지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거다. 하나의 기세관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생명체는 서로 간의 배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동일한 정보를 가진 각각의 세포가 배치에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자라나듯이 개별적인 생명체가 이제 현상에서 보면은 각각 서로 다른 존재지만 심층에서는 하나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아류야식이 왜 다른 오온으로, 다른 육은신으로 나타나느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표로 그리는, 그러니까 심층 마음은 하나인데
근데 표층에서는 표층이 하나, 아니, 심층이 하나의 막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세간을 형성한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에서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심층, 아니 표층 세계 안에 나라는 유근심. 그러니까 이 내가 느끼는 이 심층 마음, 이거의 심층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의 마음이 하나고 이거의 마음이 또 하나고 이거의 심층 마음이 또 하나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를 그린다는, 여기가 세 개면 여기가 세 개, 여기가 네 개가 되면은 여기가 네 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게 무한이다 그러면 여기가 무한이 돼서 여기서 결국 일즉 다가 성립해야 되겠죠. 다가. 여기는 다만으로서 존재한다면은 기세가는 일이 되지만, 그럼 이게 하나의 세계인데 왜 이런 개별자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틀에 헝겊을 하나를 이렇게 탁 덮어갖고서는 이 틀에다가 이렇게 다 끼웠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지죠? 그럼 이거를 이쪽에 놓으면은 하나의 개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끌면은 그 자리에서 이 전체 마음이 나타나는 개별자. 그 다음에 여기로 놓으면 이 자리의 개별자. 이렇게 이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옮기면은 수많은 개별 지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비유로 드는 거는 요거를 여기로 옮기면은 요 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요 꼭지점, 요게 꼭지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틀에다가 헝겊을 여기다 씌워갖고 그거를 이렇게 쭉 들어 올렸어요. 여기다, 요 위치는 요 개별자.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 요 개별자. 이걸 여기로 끌고 오면 요 개별자. 근데 이 비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체 정보의 내용이 바뀌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되고,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1이 되고, 이건 1이 되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배치 관계인 거죠. 여기 뭐가 있으면 그 자리로 못 가고 그 옆으로 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으면 그 옆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수한 공간을 우리가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각 지점마다 각 개체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그 개별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보는 다 같은 거다라는 거죠. 같은 그거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하나의 세포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앞에 오면은 눈이 되고 중간으로 오면은 배가 되고 뒤로 가면 다리가 되고 뭐 이렇듯이 그런 배치 관계에서 그 세포가 뭘로 현상화되느냐가 다르듯이 아류야식이 하나의 아류야식이지만 이 현상 세계로 현상화해서 나타날 때는 여기에 배치되면은 나로 내 몸으로 태어난 거고 이 동일한 내용이 이 꼭지점이 저쪽으로 가면 저분으로 태어난 거고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의식하는 거는 말라식이지만 이거는 사실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만들어진 거 내가 만약에 인연이 이러저러해서 여기로 갔으면 나는 이 사람 내가 저분일 수도 있고 저분이 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가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기본으로는 이거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의식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배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점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각 생명체가 현세에서 누리는 삶의 고락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는데 어디쯤 뭐 금수저 어디 뭐 이렇게 돈 많은 집에 위치로 갔다 그러면은 그냥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다 편하게 살 테고 어디쯤 힘든 집 위치로 가서 탁 가서 태어났다 그러면 좀 어렵게 살 테고 그죠? 그러니까 고락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운이 나쁘든지 운이 좋든지 어떻게 돼서 다른 데 배치됐으면 거기 태어났을 거고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생명체가 어느 자리에서 자신을 실현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상에서 생명체들 서로 간의 배치 관계다. 그래서 동양은 이거를 이런 배치 관계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뭐냐 그럴 때 저기 점집에 가면은 사주 보잖아요. 사주 언제 태어났냐, 몇 월에 태어났냐, 며칠에 태어났냐, 어느 시간에 태어났냐. 이건 뭐냐면 우주적 기운이 태어날 때의 그 기운, 그 배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거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뭔가 개체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서양도 별자리로 설명하잖아요. 뭐 비슷하죠. 이렇게 이 지구 상에서 이 지구의 그 기운으로
보는 건 뭐 연월시 다 보니까 뭐 우주적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이거는 해고 저거는 밤의 별자리. 하여튼 서양은 이렇게 전체 별자리에서 무슨 뭐 가재별이냐 뭐냐 염소냐 뭐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배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이제 불교는 이거를 시절 인연이다. 뭐 이제 그냥 사주 뭐 별자리 이거 말고 불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이제 되게 시절이 뭐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시절 인연이 잘 맞아야지 뭐가 일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큰 뜻을 세워도 이게 주변에 뭐가 조건이 잘 맞아야지 된다. 이런 시절 인연에 해당하는 거가 증상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연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흔히 접한 거는 아닐 텐데 불교에서 연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책상을 지각한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이 책상에 일단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책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인식할 때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것도 연이 되는 거예요. 천장이 여기 있는 것도 연이 되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를 인식할 때 저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이 앞에 딱 막아섰다. 그럼 내가 이걸 인식을 못 하겠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인식하는데 천장이 내려앉아 버렸다. 인식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내가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증상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건 이제 요즘은 비판적으로 쓰면 우주 전체가 도와야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우주 전체의 기운이 증상연으로 작용을 해야지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의 세포와 항문의 세포가 근본에 있어서 동일하고 현상적인 역할만 다르듯이 성인과 죄인, 부처와 범부도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상적 역할의 차이는 현상적 내가 느끼는 고락의 차이를 만들 뿐이며 그 심층의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포와 비유를 해가면서 그냥 불교 아리아식을 설명하는 불교 유식이 이제 상조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유식에서 어떤 개념을 써서 그거를 설명하는가를 유식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은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에너지, 정보, 힘을 종자라고 부르고 정보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 심층 마음 제8 아리아식이죠. 현상 세계와 그 안에 나와 너는 모두 아리아식 내 종자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종자가 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유식에서는 이 아리아식 내의 종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현행화해서 나타나는 것을 상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분 안에 유근신과 기세간이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각각의 개체가 유근신이고 공통의 세계가 기세간인데 이제 종자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자는 감각 능력을 가진 몸이고 이를 근을,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근을 가진 몸이라는 의미에서 유근신, 근을 가진 몸이다. 그래서 유근신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유근신이 의거해서 사는 세계를 그 유근신을 모두 담고 있는 그릇 세계라는 의미에서 기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표로 말씀드리면은 이 심층 아리아식의 마음에서 현상 세계가 형성되는데 하나의 세계, 기세간을 형성하고 그 안에 나의 유근신을 만들게 되고 이 아리아식이 너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 아리아식이 그로도 나타날 수 있고 유근신은 개별적인 것이고 공통의 것은 기세간이 되겠죠. 그 기세간의 형성은 이제 원기둥의 형태다. 그러니까 이 심층 원이 이 기세간을 형성하는 거니까 원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원과 원이니까 이제 원기둥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층의 원이 제8 아리아식이고 이제 종자들을 함장한 거니까 이제 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만든 표층의 전체 전체 현상 세계가 기세간에 해당하겠죠. 유근신의 형성은 원뿔의 형태다. 그죠? 유근신은 이것이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원뿔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원뿔의 꼭지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나도 되고 너도 되고 그도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각 개체는 표층의 원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 유근신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의 전체 원에 그려진 각각의 꼭지점이 각각의 심층식이 만든 각각의 유정의 몸,
유근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심층 아류야식이 기세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도화지 전체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요. 그래 놓고 동양 화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서양의 그 화가들은 이제 어느 시기에만 국한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림 전체에 꼭 자기를 그려넣었다라고 해요.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넣든 뭐 바뀐 모습으로 그려넣든 이렇게 자기를 그려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가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를 그 안에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꿉장난할 때 이렇게 각자 요거는 나 인형 하나를 갖고 와서 요건 나야 이렇게 놓고 딴 사람들도 다 인형 갖고 와서 이렇게 소꿉장난을 막 하면서 이 세 개 소꿉장난의 세 개를 같이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나를 세워놓고 마치 내가 이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마치 꿈속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꿈속에 나를 등장시켜 놓고 그게 나인 것처럼 꿈은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현상세계 기세관 다 만들고 그 안에 이 나를 만들어 놓고 이 전체를 만드는 거는 딱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근데 전체를 의식을 한다는 건 그 마음이 활동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화가 그림 속 그것이 이렇게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 말라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층 제8 아류야 시간에 함장되어 있던 잠재태의 종자가 구체화되고 현상화되고 현실화돼서 기세관과 유근신의 현실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현실화할 때 공통의 기세관을 생성하는데 인간의 기세관은 모든 인간이 함께 그 안에 모여 사는 물리적 현상 세계로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세계이죠. 그래서 기세관을 형성하는 모든 아류야식 내 종자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류야식은 하나의 아류야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세계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은 꼭 각자여야 될 것 같이들 얘기하죠. 내 마음, 너 마음은 꼭 다른 것처럼. 근데 세계가 하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나의 세계를 아는 그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하나의 세계, 기세관이 하나라는 거는 결국 그 기세관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는 낱낱으로 존재하는 유형의 입자가 아니라 무형의 기, 에너지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아류야식이 공통의 에너지 파동을 공유하고 하나로 공명하기 때문에 그 아류야식이 만든 기세관이 하나의 공통의 기세관, 우리의 기세관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세관 안에 등장하는 개별 생명체의 수만큼 아류야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 수만큼 그리게 된다는 거고 같은 아류야식, 우리의 아류야식이면서 동시에 개별자의 수만큼의 각각의 아류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각이면서 하나로 공명하기 때문에 각각의 아류야식이면서 하나의 아류야식. 그러니까 나의 아류야식이면서 너의 아류야식은 우리의 아류야식이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고 일체 생명의 마음, 우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일즉다, 다지기를 성립한다. 또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일이 다로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모든 지점이 각 유근신이 태어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점은 무한하겠죠. 그럼 모든 생명체가 무한히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생명체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다로서 존재하지만 결국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즉다, 다지기를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유식에서는 이런 기세관을 형성하는 종자를 공통의 종자라는 의미에서 공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종자가 인이 돼서 그 과로서 기세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종자가 만든 기세관을 칠전식이 다시 경험하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남겨지는 정보가 바로 이름과 말, 개념과 이데아, 즉 명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정보가 다시 기세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세관을 형성하는 공종자를 이제 불교에서는 명언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언종자의 선이나 악 또는 무기는
그 종자로부터 구체화된 기세간의 선이나 악 또는 무기와 같은 종류로 남고 따라서 이제 명언 종자를 이제 등류 종자다. 이게 이 개념들이 굉장히 익숙치 않으실 텐데 어쨌든 이제 유식을 앞으로 좀 더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익혀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불교에서 기세간을 형성하는 종자를 공종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떤 개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언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선악 무기가 동일한 같은 종류로 남기 때문에 등류 종자라고 언급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육은신이 또 생성이 돼야죠. 상분 중에는 육은신도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만다의 차별상, 개별적인 육은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는 이제 앞에서 세포 비율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유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류야식 내 공종자의 에너지가 기세간을 형성할 때 그 기세간 내에 나의 육은신을 결정하는 힘을 지닌 종자를 공통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는 종자라는 의미에서 불공종자다. 공통적이지 않다. 나의 육은신하고 저 사람의 육은신은 표층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니까 공통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불공종자라고 부릅니다. 그 불공종자는 나의 제8식을 현상세계에 태어나도록 불러오는 힘이다. 즉 제8의식을 초감하는 힘이며 초감이라는 건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마치 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듯이 이렇게 혼을 불러오듯이 이것도 이제 그 초혼 하듯이 초감입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제8 아류야식이 이 현상 세계에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저 제8 아류야식, 심층의 아류야식이 저 현상, 표층의 현상에 어느 지점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불러오는 힘. 그거가 불공종자인 거고 이 힘에 의해서 나의 제8식의 원뿔의 꼭지점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현상 세계 어딘가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이 원뿔의 꼭지점은 다른 존재들과의 배치 및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런 식으로 전체 관계 속에서 나를 결정하는 힘을 증상연이라고 하죠. 증상연에 의해서 나의 제8식이 기세간 중에 어느 한 특정한 곳을 꼭지점으로 삼도록 초감되어서 나는 남과 다른 특정한 삶을 살게 된다. 특정한 위치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상연으로 작용하는 불공종자는 나의 의식적인 의도가 담긴 선 또는 악의 업에 의해서 심겨진 종자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로 초감되는 제8식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 무기라는 거는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무기로 되기 때문에 선악 업에 의해서 결과가 무기가 되니까 다 등류가 같은 류가 아닌 거죠. 같은 류가 아니고 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성숙한 종자라는 의미에서 이숙종자다. 다르게 익은 종자다라는 의미에서 이숙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선악업을 지어서 그 보로서 내가 어느 지점에 육은신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 그 결과의 식은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선업에 의하면 낙과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즐거운 과를 가지게 되고 악업을 지면은 좀 고과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선을 너무 많이 지었다 그러면 이제 천상에 태어나요. 그럼 늘 낙인 거죠. 그리고 너무 악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은 고과를 받게 돼서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축생으로 태어나서 맨날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이지만 그거를 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물을 보고 우리가 악이다고는 얘기 안 하죠. 그죠? 뭐 1000개의 존재가 선한 존재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좀 이렇게 불우한 형편에 태어나서 괴롭게 산다? 그게 악이다? 악은 아니죠. 그죠?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이제 뭐 사회 부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의식을 하고 뭐 이래갖고 더 선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삶 자체 태어날 때는 고락은 있지만 선악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숙종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종자, 불공종자를 공종자는 등류종자고 명언종자라고 얘기하고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인연으로 작용해서 표층의 기세간을 형성한다라는 거고 이제 이건 원기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불공종자는 이숙종자, 업종자로서 인연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증상연으로 작용해서 표층의 육은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원뿔이 어디에 있게 되는가에 증상연으로서 작용하는 거지 어떤 다른 정보가 더해져서 다른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특정한 점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말라식이고 그 특정한 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삼아서 일어나는 식이 제6의식이죠. 근데 이렇게 표층의식에 이 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은 그러니까 말라식의 아집으로만 머물러 있다면은
심층 마음의 본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막 꿈에서 이게 나라고만 고집하고 있으면은 무아를 자각하지 못하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표층 의식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은 심층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심층 마음의 본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야식이 전변해서 기세관과 유근신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각각이 유근신이고 전체가 기세관이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동일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담고 이렇게 해서 요 꼭지점이 여기면 나, 길리 가면 너, 이쪽은 그. 이게 이렇게 어디에 배치되는가를 증상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유근신을 형성하게끔 하는 종자는 증상연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세관을 형성하는 종자는 공종자로서 인연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비유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생명체 내의 각각의 세포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일한 정보가 각 기관의 친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되는 세포가 눈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보가 그 세포 안에 다 들어있는 전체 정보 중에 눈이 될 수 있는 그 정보가 인으로 작용해서 결과 과로, 인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각 세포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기관으로 현실화되도록 하는 것은 세포들 서로 간의 시공간적 배치에 해당하는 주변 정황,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이제 증상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우주 내 각각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정보, 그러니까 명언종자, 동일하게 기세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를 간직한 하나의 생명이며, 따라서 각 생명체 내 명언종자가 만들어내는 우주가 하나의 공통의 기세관이 된다. 그 공통의 기세관 안에 각 생명체가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가에 따라서 각 생명체가 현세에서 누리는 삶의 고락이 달라지게 되고, 각 생명체가 어느 자리에서 각각의 개별적 유근신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을 실현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체들 서로 간의 배치관계다. 그건 증상연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르야식이면서 어떻게 해서 이 현상적으로는 다른 개체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